하지 말라고.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직 코로나 때문에 풍속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뭐 모이는 것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지금 아우성입니다.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참 나라 경제가 어렵겠다. 중소기업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론 조금 생각은 다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문재인 폐렴이라고 그래요. 왜 문재인 폐렴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애초에 대처를 잘못했다. 의사협회에서 뭐 6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고 또 애초에 그 중국 사람들 우리 입국 조치하는 거 그때 막았으면 그때 북한도 맞고 평양 몽고도 맞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제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정부에서 초기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고 아쉽다는 점은 사실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막 이렇게 시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 맨 처음에 중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했다거나 의사협회에서 6번씩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좀 들었다거나 그러면 이때까지 확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건 분명한 얘기고 사실은 이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경험이 없었던 그런 형태의 급속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처음 당한 일이라 미숙한 점이 물론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메르스를 한번 경험한 한국 정부가 너무 좀 이렇게 안일했던 게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던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미국의 무슨 리포트에 의하면 3월 20일 경우에 우리가 정점을 찍을 거다.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정도만 돼도 어떻게 거기가 이제 정점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긴다면 감사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그 예고 자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은 제일 오늘 현재 2월 말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 또 한국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 빨리 결정할 부분이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오시는 것, 이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지금 제일 저희가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차단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느라고 차단을 못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를 지금 차단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마카오도 그렇고 지금 홍콩도 그렇고 우리 거기가 뭐 절대적인 중국 영향권 하인 나라 중국이라고 해야 돼 또 과언이 아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133개국인가 거기서 지금 중국을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10몇 국에서 지금 막고 있고 점점 그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건 이 국가와 국민은 우리가 계약 관계이죠, 기본적으로. 네. 사실 국민은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계약이 사실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단체적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계약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어떤 배신감 저 개인적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런 다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퇴진해야 된다. 또 문재인 정권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런 여론들이 100만 명이 돌파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그 중국 사람들 막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좌고우면하는 것 같은 아주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학문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기전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께 이번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만들어주는 나름대로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 싱크탱크가 사상이 치우친 것 같다. 친중이라는 그 친중의 배경은 분명히 친공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의료계에 널리 퍼져 있는 공산주의의 꽃을 이번 사태에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계에도 지금 친중 세력,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접촉당한 경험도 있으니까 예, 제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친중이다, 공산당이다 이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 공개념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리고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의료용어로 우리가 해석하면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면 의료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올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평등이나 자유권을 주장하는 거는 저는 괜찮죠. 우리 자유주의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친북 성향의 종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인사들이 현재 의료계 많이 첨부가 돼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고 제 개인적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를 이 친구들이 포섭을 하려고 그랬는지 저랑 잘 아는 한 의료계 인사가 저녁을 먹자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탕을 먹으러 갔는데 곰탕집 이름은 나주곰탕이었어요. 나주곰탕집에서 유명하잖아요, 나주곰탕이. 그래서 기분 좋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 원장님, 대동강변이 한강변보다 훨씬 낭만적인데 알리냐고 이상한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북한 가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대동강이 한강보다 낭만적이다? 이게 참 지금 무슨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갑자기 그 사람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댐이 터진 거죠.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이냐 물어본 거를 마치 제가 무슨 호감이 있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갑자기 그때는 김정은 전에 김정일이죠. 그분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이 무슨 한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참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냐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그 김씨가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상 세종대왕을 제치고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북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기는 제가 탈북자들 강의할 때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참 제가 그분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만 이게 무슨 정신질환자들 눈빛이 바뀌는 것처럼 확 바뀌려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는 탈북자들을 안기부에서 막 그냥 이걸 강압적으로 그렇게 시켜가지고 강제로 그런 말을 가짜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북한에서 굶어 죽고 막 그 인권 침해 있고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이 가난한 것은 북한이 원래는 부자여야 되는데 미국이 경제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동포를 굶어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점점 이게 점입가경으로 가더라고요. 참, 내가 이 사람을 안 지가 내가 10년이 됐는데 내가 이 정체를 몰랐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 모임 끝난 다음에 저랑 이 사람을 동시에 잘하는 또 다른 B씨가 있어요. 그 의사한테 이제 의료계 인사죠. 전화를 딱 드려가지고 야 내가 A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나 진짜 나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말도 말하고 내가 그 사람이랑 중국에 놀러 갔는데 백두산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 올라가면은 거기가 중국 명이지만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파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안절부절 내용이 뭐냐면요 대표님 야 이거 인천공항에 잘 들고 들어가야 돼 걸리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수건으로 이걸 완전히 곱게 싸가지고 어디 막 이상한 데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저기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님도 보건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 아무래도 이 좌파 인사들을 접촉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유입백도로 보이니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 학문적인 사람들을 주로 만나시고 정상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환자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지금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북한. 이제 코로나가 일반적으로 잠복기를 14일로 이제 봅니다. 2주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넘어온 북한 관리고 그리고 중국에 잠깐이라도 있다 넘어온 여러 가지 일로 그 북한 주민들은 무조건 14일을 자가격리를 시킨대요. 그런데 14일 동안 집에서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령 정도 되는 고1 장교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고생한 거다 보니까 목욕탕에만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몰래 목욕탕에 갔다가 나중에 당에서 알게 돼서 총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낫다고 봐야 되는 거지. 진짜. 지금 코로나가 북한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뭐 통계도 없고 아니, 북한은 현재 코로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저희는 절대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그 북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네. 북한 의료 시스템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하고 물론 뭐 이 상대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공산주의식의 의료 시스템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북한은 뭐 어떤 의료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관점에서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무상의료.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으니까 네. 너무 좋은 나라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병원 가면 돈 내지 않냐. 그런데 돈 없으면 반대로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느냐. 하지만 우리 북한으로 일단 오면 모든 의료가 무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의료 자체가 무료긴 한데 문제는 의료 자체가 없는 거죠. 없죠. 없는 거죠. 그리고 링겔을 맞으면은 네. 대표님 우리가 병원 가서 링겔 맞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닐봉지 네. 혹은 유리병에 든 링겔을 맞는데 네. 북한은 실제로 콜라병 있잖아요. 네. 그거 깨가지고 물러놓고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공짜로 이거 콜라병 깨가지고 물 집어넣는 거 맞느니 내가 집에서 그냥 내 병을 이기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이 무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없다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앞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요번에 뭐 신천지도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그 시대를 응징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시대를 응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폐렴 같은 거 걸리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페니실린이 생겨서 뭐 그걸 치료해냈고, 옛날에 뭐 에이즈 같은 거 걸리면 죽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에이즈를 한 뭐가 생겼고,
그러면 계속 또 그것을 능가하는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을 우리가 말하자면 또 컨트롤하려면 또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교회 다니고 하여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신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시대에 응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세상을 응징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막 이제 신천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 돌고 있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물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우한 폐렴으로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우한 폐렴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이 둔갑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질병 이름에 지역 이름을 넣으면 그 지역을 차별하는 거라고 해서 중국 우한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이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은 병이 아니고 인간이 박쥐라는 구체적인 생물을 접촉해서 생긴 인간이 만든 질병이었다는 거죠. 물론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한 상원의원께서는 이것이 박쥐를 먹어서 생긴 게 아니고 우한 지역에 쉽게 말하면 세균전에 필요한 중국의 비밀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의원도 계세요. 물론 그거는 뭐 진실이야 중국 정부가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런 형태의 연구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실제로 우한 지역 사람들이 박쥐를 시장에서 잡아서 먹긴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가 된 박쥐는 그 우한 지역의 박쥐가 아니라는 거죠. 약 400km 떨어진 중국의 다른 고장에 있는 박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인데, 무슨 박쥐 한 마리 잡아먹는데 400km를 그걸 차에 실어가지고 날르면 운송비가 더 드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우한 시장에서 유통도 안 되는 형태의 박쥐고, 그것이 실험실로 들어가서 이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하다가 연구원이 감염된 것 아니냐, 혹은 그 죽은 박쥐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면을 볼 때 제 생각엔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기보다는 인간의 욕심들,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들, 이게 어떤 병을 만드니까 그냥 인간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다겠다. 그런데 그게 우한이라는 지역이 주는 하나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 우한이라는 말을 쓰면은 뭐 중국을 차별한다고 해서 코로나로 갑자기 이름이 바뀌니까 이게 참 그 본래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게 아니냐. 그때 그 이름이라는 게 묘하죠. 그 우한이라는 게 우리 뭐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집에 우한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한이라는 말 쓰잖아요. 약간 저기 한자도 다르고 그 한글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 우한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중국에서 이거 유비통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 캐나다의 무슨 연구소에서 무슨 그거를 몰래 자기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몰래 그 우한 지방에 있는 그 연구소에 들여가서 그거를 말하자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에 뭐 세균전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어디죠? 그 카나다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소리도 있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실제로 일부 어떤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덧붙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거기 큰 연구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세균적 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잘못 새나가서 이렇게 전 세계가 강타를 당했다는 것은, 만약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사실 루머라고도 단정될 수 없는 거죠. 진실을 모르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만약 중국에서 당시 그 기술이 성공을 해서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으면 정말 핵무기가 더 강력한 어떤 그렇죠. 군사무기가 될 수 있었겠다. 참 지금 현재 또 세계적인 구도로 봤을 때 미국,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무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밝혀지게 된 것은 오히려 이건 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행인 면도 있지 않겠냐? 라는 그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거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고, 우리가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게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균이 죽는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날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프리카에도 뭐 이게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 활동력이 약해지니까 바이러스 감염으로서 많이 확산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예측인데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 전에 너무나 대규모 유행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매년 지구를 강타하는 것처럼 아예 계절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없던 질병이 그 중국 때문에 하나 병이 하나 생겨서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혹은 폐렴으로 사람이 죽는 마치 우리가 인플루엔자로 매년 당연히 찾아오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 그렇습니까? 또 그게 걱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에 관해서 이제 코로나에 관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큐어가 나온다. 그럼 나오면은 또 이것도 그냥 뭐 보통 감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컨테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어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왜냐하면 현재 에이즈라든지 인플루엔자도 큐어는 없어요. 다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효과의 바이러스 억제 요법이 있을 따르는 거죠. 다만 이제 예방접종이 발견이 된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이 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제제 알약이 있지만 매년 수많은 사람이 인플루엔자로 죽는다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해서 몇 달 있다가 치료제 나온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에이즈가 발견되고 막 에이즈가 퍼지고 이럴 때는 그게 결국 모든 사람이 그거에 걸리면 죽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정말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뭐 에이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에이즈가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도 알지만 뭔가 이건 에이즈에 대한 사람들의 그 공포심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거는 그 에피데믹하게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코로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코로나19라는 건 무슨 의미죠? 이거 코로나라는 게 현재 인플루엔자처럼 아예 매년 지구를 덮치는 계절적으로 그런 질병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19. 코로나19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이렇게 19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하고 코로나라는 이름이 사실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보면은 왕관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고 19를 붙였는데 이 이름도 좀 의미심장한 게 이게 무슨 게 왕권이랑 연관이 돼 있다, 통치부랑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정권이랑 좀 정권을 내리려나 올리려나 몰라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19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네.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019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혹시 19라고 쓴 건지 아니면 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찌되었던 그래서 이것이 무슨 큐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이것이 일종의 약간의 컨테이너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앞으로 어떤 약이 생기면 그러나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감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가. 그리고 에이즈도 완치가 안 돼요. 안 되고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 뿐이니까 결코 에이즈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불가능한 것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감기 그러면 왜 감기에 걸리면 약을 하면 감기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가 스스로 치유하는 거고 다만 증상을 약화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아니 근데 코로나도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완치됐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 낫는 거죠.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그 격리하는 것뿐이지 특별히 그 사람한테 주는 약이 없군요. 예, 물론 이제 콧물이 나니까 콧물약 주고 열이 나니까 해열제 주는 거고 다만 에이즈 무슨 약도 주고 그런다 예, 그러던데. 그거는 바이러스 증식을 조금 멈춰시켜 주는 뿐이지 그 아. 약 때문에 완전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균은 우리가 페니실린 같은 것을 맞으면 세균이 다 없어지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증식 자체만 어느 정도 억제시켜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내 몸에 있는 자가 면역력이 이 질병을 퇴치시켜야지만 바이러스 질환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 마이크는, 이 마스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균이 있는 사람이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거고, 손을 씻는 거는, 그 마찬가지네, 그죠? 결국 그게 그거네. 아, 손을 씻는 건 나를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비말 감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방법인데 비말은 이 콧물 같은 것 혹은 입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그런 분말 같은 게 애초에 기침 나올 때 한 번 기침하면 무려 2m가 나간다고 그래요. 예, 2m니까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문고리 같은 데 튀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이 문을 모르고 여는 건 아니죠. 누구나 문고리 잡아 열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미 묻었어요. 그 비말이 코로나균이 묻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점막이 이걸 댈 수 있잖아요. 코를 뭐 살짝 된다든지 입에 된다든지 그랬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손을 씻는 것은 내 자신의 예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차단시키는 거는 2m 튀어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문고리에 이제 비말이 가서 붙었다. 예. 그러면 그게 그냥 놔두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건 사실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다만 이제 일단 묻었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집에 자기 스스로 셀프 격리하고 사는 거네요. 그죠? 예. 만약에 이 예.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지어 중국에서 최근 연구를 보면 소변에서도 코로나균이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소변이 튀기도 하고 그렇죠.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참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대구 지방에가 이제 제일 많잖아요. 한 80%, 70~80%가 대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좀 그래도 대구에 비해서는 좀 그런데 뭐 말하자면 대구에 지금 제일 확진 환자가 많은데 지금 뭐 대구를 뭐 어떻게 뭐 한다 뭐 정부에서 뭐 대구를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많은데 이 대구에 제일 확진자가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구 지역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삼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자기들 스스로 대구 지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않는 것이 좋겠군요, 이제. 예. 그냥 그 방법 외에 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예. 그럼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네요. 옆에 확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희한하게 잠복기가 14일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4일까지 봐야 된다는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24일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현재 한국 정부는 14일 기준으로 환자 관리하고 있는데 14일 동안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코로나 아니다라고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면허를 줬단 말이에요. 당신은 코로나 아닌 면허. 이 사람도 코로나 아닌 줄 알고 막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잠복기가 24일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간 전번에 뉴스에 보니까 8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9번째 확진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한 환자가 잠복기가 16일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뭔가 지금 이거 좀 다시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 관리 체계를 그런 의문까지 현재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또 그 뉴스에 보면은 나았다가 그러니까 나서 퇴원했는데 또 확진이 또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리 나았다고 그래도 또 확진자 옆에 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이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일단
자연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중국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으로. 아니 중국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다. 아니 중국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참나 뭘 배우려고 그러는지 왜 중국을. 아예 뭐 제가 CCTV 중국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중국말은 모르고 중국 뉴스를 영어로 하는 그 뉴스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한국이 더 문제인 것처럼 자기보다 한국이 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코로나 문제만 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중국하고 뭔가는 단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집에 모기가 들끓으면 일단 방충망부터 막아야죠. 구멍 뚫리는 데 막아가지고 그렇죠. 테이프로 가르던 뭐라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걸 잡아야지. 맞습니다. 아니 방충망은 보니까 구멍이 딱 나 있는데 그거는 아니 괜찮다고 안에 모기만 잡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쎄 뭐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이잖아요.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간 세계에서 하여간 133개국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다는데, 제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게 야외에서는 괜찮다. 이게 실내에서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뭐, 좀 교회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뭐, 캐톨릭 성당도 뭐, 100몇 년 만에 처음 안 하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실외는 좀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내보다 실외가 물론 이제 안전하게 하겠죠. 왜냐면 비말이 최소한 저런 문고리에 묻어서 사람들이 교회 문이나 성당 문을 열 때 손에 바이러스가 묻는 그런 일은 없겠고 또 환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쌓이는 비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실외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켰다면 2m 나가는 거니까 정말 밀집지형으로 야외에서 집회를 할 때 옆에 사람한테 내가 기침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 같은 데 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할 수 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외라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가 좀 낫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실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예. 이제 목사님이 조금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아무래도 집회를 하시려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집회가 어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냥 집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봐야겠죠. 아이고 우리 이제 신생 정당인데 당원들도 모집해야 되고 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친박 신당은 대구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대구 분들이 사실 여기 많이 오셔야 되고 TK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TK 분들이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좀 걱정이 되고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특별히 하여간 이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다 전화를 하고 웬만하면 안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당세 확장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입당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근데 정말 우리 대구 시민 TK 대구하고 경북이 하여간 제일 많다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대구하고 경북하고도 무사히 전당대회를 마치고 또 우리가 선관위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고 하여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이 방송을 끝내면서 혹시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이 친박 신당은 대구 시민들이 많이 아마 사랑하시고 지지하고 응원하실 그런 귀한 장소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대구 지역에 이런 질병이 많이 퍼져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일부 물론 보건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대구 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을 공포심, 두려움, 그리고 정말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이런 것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무슨 죄 있는 것처럼 정말 그 혐오, 대구 혐오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나가는 것을 볼 때 아무리 한국의 언론들은 정말 두려움에 현재 떨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 대구 분들을 만나서 그런 속사정을 한 번이라도 안 듣는 것이냐. 물론 이제 대구 지역 분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건 우리가 보건적으로 잘 막아야겠지만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 왜 이러지? 막 그런 생각이 혹시 이게 뭐 지역적인 차별인가? 뭐 그런 느낌까지 제가 조금 받기도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이런 목소리가 하나도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좀 언론들도 그런 시각이 만약에 있다면 거두시고 정말 그분들은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나의 이웃으로서 봐주시는 따뜻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으로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좀 가르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코로나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당한 입장,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입장,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이쪽. 아니, 옆으로서. 아니, 일로 오셔야지 나옵니다. 여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갑작스러운 인공적인 그러한 질병으로다가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들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나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모든 종사자분들이 확심을 해가지고서는 돌보고 그러면은 조만간에 다른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힘내시고, 어느 면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주신 한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서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어떤 공산주의 추정 세력들, 그들의 행태를 갖다가 조용히 좀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교육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이 이제 저희 국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거기서 이제 왕립병원이나 큰 병원을 짓고, 제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지금 아랍에미리트인가 어느 나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의료진을 한국에서 모셔다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의료진이 거기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의 의료진이 지금 세계 탑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진, 여기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학문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전문가로서 좀 대접해주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도 드렸습니다만, 의사협회에서 정부에게 6번씩 경고를 했잖아요.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우한폐렴 됐을 때 정부에서 아주 대통령도 그렇고 나이브하게 대처를 했죠.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신속하게 우리 국경을 폐쇄할 때 자기네 나라가
심지어 북한, 몽고 이런 데까지 다 폐쇄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슨 큰 죄를 졌는지 아니면 무슨 빚을 졌는지 중국 사람들 그때 막았더라도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뭐 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국민 감정이 나빠져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중국의 국경 폐쇄를 해서 이게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로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 원장님도 감사하고, 갑자기 그냥 오셨는데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일단 최대한도로 국민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활동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빨리 국경을 폐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우한 폐렴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중국 분들이 뭐 억울하긴 하고, 뭐 그분들도 뭐 개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만, 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한 폐렴이 더 증폭되고 확대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신속한 대책, 그리고 국경 폐쇄 등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좀 안심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때 한참 메르스 할 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 슈퍼 전달자는 정부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능하다, 대통령이 뭐 안일하게 대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거 곱하기 열을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 본인이 한 얘기 곱하기 열,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일하다, 문재인 정권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한다, 심지어는 개소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중국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이 일만으로도 문재인이 탄핵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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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서지 마세요.